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빚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빚에 대해서 이제 진짜로 제가 얘기해야 될 타임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국 사람들이 요즘 가계부채가 장난이 아니래요. 가계부채가. 그리고 저도 사실 빚 때문에 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빚이 없어요. 빚이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카드빚도 없고 대출도 없고 저는 빚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빌린 게 없어요. 다 현금이에요 저는. 자, 그 빚이 없는 삶, 요거를 제가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언론, 뉴스, 미디어를 믿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미디어는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 미디어가,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심한데,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거, 그걸 주입식으로 받기 때문에 뭔가 정보나 그런 거를 주입식으로 받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뉴스에서 이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뉴스를 보면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은 안 믿어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쓰거든요. 뉴스에서 뭔가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권력자들이,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이, 그리고 저 거대 배우 세력들이 사람들을 저 부분으로 또 믿게 만들고 싶어 가지고 지금 세뇌 작업이 들어갔구나,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말하는 그 키워드는 사실 중요한 거긴 하죠. 왜 저 타이밍에 저 말을 할까,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스크린 너머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보는 뉴스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직접 가거나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 팩트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요즘 뉴스도 그렇고 개인 방송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빚을 권합니다. 미래에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지금 얻을 수 있고, 지금 그거를 얻음으로써 내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빚은 좋은 거다, 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SNS, 계속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가고 멋진 뭐 외제차 타고 뭐 그런 모습만 막 이렇게 SNS에 나오잖아요. 미디어에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보다 보면은 나도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빚을 지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그거에 말린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빚에 좀 허덕인 적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빚을 다 갚아버리고, 빚부터 갚아버리고 지금 빚이 제로예요. 근데 제가 왜 빚지게 됐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빚을 지게 됩니다. 그게 한국의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은 곧 죽어도 폼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돈이 쥐뿔도 없는데도 막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어도 큰 집에 사는, 큰 아파트 사는 걸 남에게 보여주는 데서 행복을 느껴요. 자기가 돈이 쥐뿔도 없고 직장도 정말 변변치 않은데 무리해가지고 독일차 사가지고 남 앞에서 의시되는 데서 행복을 느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돈이 쥐뿔도 없는데 명품 옷 입고 명품 핸드백하고 명품 가방하고 명품 선글라스 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명품 시계하고.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냐 보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에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항상 뒤를 캐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유교가 나옵니다. 유교. 만인 앞에서 갓 쓰고 도포 입고 딱 이렇게 상전에 딱 앉는 게 쿨하다는 그런 사상을 600년간 유지해왔던 나라기 때문에 조선부터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 앞에서 큰 갓 쓰고 화려한 도포 입고 앉아있는 게 쿨한 거예요. 반면에 미국 사람들 안 그래요. 미국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남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아요. 나부터 챙기고 내 가족부터 챙깁니다. 제가 회사에 친한 임원이 있거든요. 뭐 한국 직급으로 하면 뭐 전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검소합니다. 되게 검소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회사 다닐 때 복장 규정이 없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전무 정도 되면은 이게 딱 비즈니스 캐주얼 딱 입고 명품 뭐 시계나 반지 같은 거 딱 하고 이게 나 임원이야, 나 전무야, 이게 딱 티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전무를 입사하고 처음 만났는데 저 수희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왜 수희 아저씨인 줄 알았냐면 허름한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그 잠바 같은 거 하나 입었는데 잠바도 되게 유행 다 지난 되게 오래된 잠바 막 꼬깃꼬깃한 별로 비싸 보이지도 않는 싸구려 잠바 하나 입고 복도에 막 돌아다니는 회사 복도에 막 돌아다니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희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 수희 아저씨를 마주쳐도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은 원래 수희 아저씨 마주쳐도 인사는 하거든요. 그냥 하이 하면 지나가거든요. 하이 굿모닝 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수희 아저씨인 줄 알고 하이 굿모닝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그 연구팀 미팅할 때 거기 앉아있더라고. 거기 임원이더라고요. 전무님이셨어. 수희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뭐 꾀죄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명품 옷 안 입고 그냥 평소에 그냥 자기가 편한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친해져서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친한 다음에 개인적인 취미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 다닐 때는 그냥 평범한 차를 타고 다녀요. 그냥 평범한 차, 평범한 그냥 서민들이 타는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취미가 카 레이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레이싱하는 경기장 트랙 있잖아요. 트랙에 주말마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스포츠카 가지고 그 아마추어 레이싱 선수들하고 막 그 레이싱 경주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포츠카가 있어. 그 독일제 명품 스포츠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회사 안 타고 다녀. 회사 안 타고 다니고 본인의 그 스포츠, 정말 그 사람이 차를 좋아해서 그 레이싱을 즐기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 자기 트랙에 회사에 안 타고 오고 그 트랙 앞에 자기 차고에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거기 트랙에 가서 레이싱 할 때만 자기 스포츠카 꺼내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 남한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스포츠카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 자기 통근용 차가 따로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데 그걸 남한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라이프를 즐기는 거예요. 왜 자랑을 안 할까요? 겸손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뭐 굉장히 겸손하고 뭐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남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스포츠카 있는 걸 남한테 보여줘서 무슨 이득이 있나는 거지. 남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야. 요게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이제 난리 났겠죠. 그런 스포츠카 있었으면 맨날 회사 타고 다니고 맨날 자기 SNS에 올고 그 앞에서 맨날 사진 찍고 괜히 똥폼 잡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남한테 허세 부리려고 그렇게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스포츠카 타면은 진짜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남아 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차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남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만 끊어도 삶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빚을 졌었냐면, 자꾸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자꾸 어울렸었어요. 미국에 살다 보면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자꾸 같이 모여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오손도손 뭐 여러가지 한국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들은 계속 남을 의식하면서 남과 경쟁하면서 남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남이 독일차를 샀어. 누가 그 한 5-6명 모인 그룹에 누가 독일차를 하나 샀어. 한 명이 엄청 자랑해. 아, 나 독일차 샀다. 엄청 자랑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또 무리해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또 하나씩 독일차를 사. 다 독일차를 사. 뭐 이래요. 제가 예전에 한인 모임에서 독일차를 타고 다니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항상 독일차 되게 자랑하고. 근데 돈이 쥐뿔도 없더라고. 아, 내가 그 사람 또 직업을 얘기하면 또 그 직업을 비하하는 거가 돼가지고, 내가 또 그 사람의 직업을 또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뭐 하여튼 월 2,000불? 월 2,000불 겨우 버는 미국에서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 아주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독일차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 결국에 번 돈을 다 거기다가 때려 붓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한심해. 그렇게 한심하다니까. 그래서 한인들하고만 좀 끊어도, 한인들하고 좀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만나면 항상 남의 차 뭐 있는지 막 서로 비교하고, 남의 집 TV가 몇 인치인지 막 비교하고, 남의 집이 몇 평인지 계속 비교하고, 남이 명품 옷이 있는지 명품 백이 몇 개인지 이거 막 비교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단의 경제적 수준은 서민인데, 다들 막 무슨 재벌처럼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명품 차를 타야 되고 다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인을 좀 안 만나고 있어요. 이제 의도적으로 한국인 좀 안 만나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잖아, 미국에서. 그럼 빚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 좀 안 만나면서 좀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없애고 빚을 제로로 만들고 이제 빚을 안 지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빚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없어요. 빚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빚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번 돈을 다 이자 갚는 데 쓰게 돼요. 그리고 빚은 계속 늘어. 그럼 미래가 없는 거야, 그런 삶은. 근데 그런 미래가 없는 삶을 집단적으로 다들 한국 사람이 추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한심하고 굉장히 위험한 건데, 누가 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 뭐 무슨 뭐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뭐 방송인들이 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누군가는 마이크를 잡고 한국인 대중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너네들 잘못 살고 있다, 파멸로 가고 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그리고 그냥 계속 빚지는 걸 권하잖아. 뭐 영끌족 해라, 뭐 투자해라, 암호화폐 투자해라, 빚내서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빚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빚.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잖아요. 그럼 뭐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검소하게 사셔야 돼. 빚을 만들지 말고 계속 총알을 장전한다고 하죠. 현금을 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 갈 준비를 한 다음에, 학생일 땐 돈을 못 버니까
약간의 빚을 질 수는 있어요. 학생 때는 뭐 예를 들면 당장 뭐 쌀 떨어지면 뭐 카드 긁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학생 때는. 하지만 학위를 마치고 바로 직장을 잡자마자 빚부터 갚아야 돼요. 근데 한국인 유학생들 보면 항상 그러더라고. 취업을 하면은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멋진 차부터 사.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빚을 안 지는 삶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랑 둘러싸여 있으면 빚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만 좀 안 둘러싸여 있으면 돼요. 그 남의 부부, 특히 이제 남의 가정이랑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의 가정, 누구 집 애는 뭐 비싼 학원을 다니고 뭐 사립학교에 뭐 어디를 다니는데 우리 애는,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가정의 씀씀이를 조절해야지 남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교 때문에 큰 가 쓰고 멋진 도포 입고 사는 걸 쿨하다고 하는 요 사상 때문에 빚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인의 습성을 좀 경계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한국인을 좀 안 만나고 나를 돌아보고 한국인의 습성들을 좀 돌이키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죠. 회개. 너무 지나치게 남과 비교했던 것들은 다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남한테 자랑하고 누가 자랑한다고 해서 열등감 느끼고 다 이거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들이고, 이런 것도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본인이 좀 치유가 됐을 때 그때 한국 사람 다시 만나면 돼요. 그러면 남이 막 독일차를 타든 뭐 빚내서 막 되게 좋은 아파트에 살든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다 제 살 깎아먹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부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빚을 제로로 만드는 삶을 살 때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빚 없는 삶을 살도록 인생의 1순위로 빚 없는 삶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